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63일 되는 미국 대사관 시민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어제 그저께 연일 한일 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1년을 가고 있고, 극동아시아에 중국, 대만 침공, 또 러시아의 무분별한 도발, 또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과 핵 실험 등등, 제2의 화약군은 바로 극동아시아에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 북한이 밀고 내려온다, 핵이라고 하는 비대칭, 그리고 엄청난 방사포, 각종 미사일, ICBM 등등을 갖고 한국을 지속 공격하면 한국은 엄청난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반격할 수 있는 힘이 한국에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반격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미7함대, 일본, 오키나와 등등, 우리 배후에 저런 전략기지가 없으면은 한국은 자유를 지킬 수가 없고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미일 삼각 경제동맹, 안보동맹을 비롯한 각종 동맹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억 원의 재단을 만들었지만은 이게 바로 문재인 일당들, 그리고 윤미향 같은 저런 천하의 악랄한 자가 그런 기금을 조성했던 기구를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한일 관계 갈등을 일으켰고, 그 정치적 갈등은 끝내 일본이 지금 대사관도 짓지 아니하고 있게끔 만들고, 지금도 그 갈등은 이어지고 있고, 바로 민주당은 그 정치적 갈등을, 반미 반일 갈등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악조건과 여론의 역풍을 생각하면서도 지금 해법을 한 개 내놨는데, 저는 그 해법이 상당히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 해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해법은 뭐냐 하면은 한국 정경련과 일본 게이타리언, 일본 쉽게 말해 경제단체가 일단 한국 기업부터 먼저, 한국 기업이라는 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유상 3억, 무상 2억 달러, 총 5억 달러를 이제 우리가 지원을 받고 경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적 변혁을 일으키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부정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이외에 각종 일본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야마 다마를 통해서도 통렬한 반성, 그 시대에 대해서 무라야마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 청구권 해서 5억 달러 주면서 과거 35년간의 식민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한국인들의 아픔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한국의 이제 좌파들이 계속 권력을 잡으면 잡을 때일수록 이제 일본을 공격하고, 일본을 끊임없이 반성해라, 반성한 놈한테 또 반성하라 그럽니다. 돈 준 놈한테 또 돈 주라 그럽니다. 그래, 이거 한국 국제조약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반성 안 해, 사과 안 해. 왜? 사과해도 끊임없이 사과라니까. 대안을 마련해도 자기들은 대안도 안 마련하고 끊임없이 갈등만 일으키니까 그 일본이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지소미아 같은 것도 막 지 멋대로 우리 멋대로 막 파기 싶어요. 누굽니까? 문재인이가 그랬어요. 문재인이가.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문재인도 그 수석했지 않습니까? 그 청구권 문제, 1965년에 이제 청구권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국제법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도 했습니다. 그때 수석한 인간이, 저 인간이 수석을 해놓고도 저는 미친 짓을 대통령 되고 나서 다 했습니다.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이미 국제조약으로 끝이 났고, 전쟁의 피해를 입은 상대국이 가해국들에게 구상권 청구하고 배상권 청구하는 행위는 1차적으로 서로가 협약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지면 그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트남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베트남은 어떻게 했습니까? 청구권 우리가 너 옛날에 우리한테 피해 줬으니까 갚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베트남은 과거는 있고 미래를 가져야겠고, 지금 스스로의 힘으로 베트남은 오늘날 저렇게 세계적인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결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 5억 달러의 종잣돈이
지금 5천억 이상의 달러 이상의 가치를 했고 나라를 이만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 전에 그걸 계속 일본이 물어라. 아니 일본이 못 물면 한국이 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정경련에서 그때 1965년에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나서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을 갖고 지금 개인 청구권을 요구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또 데모한대요. 데모해서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참 한심한 인간들 아닙니까? 한심한 게 아니라 저 인간들은 영원히 죽는 날까지 저래 할 겁니다. 왜? 반일 운동하는 게 그 인간들의 정치적 목적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먼저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일본 게이타련, 일본 정경련에서 경제단체에서도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면서 한국 학생들이 일본으로 오고 하면 일본 장학금을 조성해서 그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아이들은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았던 고통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시대는 그 아이들이 일본과 손을 잡고 미국과 손을 잡고 글로벌 국가들과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 통일을 넘어서 바로 미래 시대는 지구촌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는데 맨날 100년 전에 너 왜 내 때렸어? 너 왜 때렸어? 미안해. 때려서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사과할게. 받았으면 됐지. 그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쪽도 아파. 또 물어내. 이 한심한 놈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좌파들의 본성입니다. 좌파적 시각과 좌파적 사상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평화가 있는 곳은 갈등을, 그래 갈등이 있는 곳은 더 상처를 내서 그 피를 빨아먹는 놈들이 바로 좌파들입니다. 우파는 그래 안 합니다. 우파는 갈등이 있는 곳에 봉합을, 평화를, 상처가 있는 곳에 상처를 수술해서 새살이 나게 만드는 게 바로 우파의 삶입니다. 우파는 미래를 보고 좌파는 과거를 봅니다. 이게 좌파와 우파의 차이입니다. 우파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좌파는 과거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 또 두더지 새끼 같은 인간들의 삶을 사는 자들이 좌파적 삶입니다. 남을 갉아먹고 러시아처럼 남의 멀쩡한 나라를 침공해갖고 저 양민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고 하는 인간들이 바로 그 소련 공산당입니다. 북한 공산당도 넘어오면 바로 그런 짓을 똑같이 할 인간입니다. 왜? 굶주림에 지금 쩔어있는 늑대 새끼들이기 때문에 넘어오면은 우리나라 건물이고 뭐 양식이고 다 털어가서 오만 약탈을 다 할 인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특히 종교인들은 공산당과 왜 싸워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공산당이 넘어오는 순간에 바로 종교의 자유, 예배드릴 자유, 아멘할 자유를 다 뺏고 십자가로 불을 태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자유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 것은 바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종이 되지 말라고 자유를 줬다고 딱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종이 안 들고 주인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종살이 시킬 놈들이 쳐들어올 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저 고난을 받은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종살이를 2000년 동안 했습니다.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인들이 바로 독가스 시대에서 수없이 처형당하고 죽어갔다. 우리도 6.25 때 공산당으로부터 그런 비극을 맞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불세출의 영웅,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몸속에 체험하시고 신념화 되어 있고 공산당과 하늘 아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그런 신념과 사상을 가진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무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 소중함, 자유는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마실 수는 있지.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자유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치는 바로 생명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공기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자유도 우리가 이 머리로 마시고 몸으로 마시고 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자유의 가치는 생명과 같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고 이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과는 싸워야 된다는 것. 나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자유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협력하고 손을 잡고 국민은 국민 간의 손을 잡고 국가는 국가 간의 소유를 손을 잡고 자유를 지키는 전선을 확대시키고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 5년은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갈등의 해법 아주 주도적으로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놈들도 생각 못한 걸 윤석열 대통령이 쫙 생각해서 끌고 가고 하는 거 아주 잘합니다. 박수 보냅니다. 윤석열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을 낸 책사들도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잘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은 문재인은 5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등만 이렇게 빨대만 빨아서 먹고 했지 아무것도 없어요. 축창가나 불리제끼고 못나도 이만저만 못난 놈이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보세요. 들어가자마자 1년도 채 안 돼갖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입니다. 국민의힘당과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가 나고 있습니다. 더블 스코어. 예. 무능한 놈, 못난 놈들. 그리고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 아주 유능합니다. 유능.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 정부의 그런 결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한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국민의힘당도 참 못난 지금 완전히 봉숭아 학당처럼 지금 전대를 치르고 있지만은 뭐 이제 조만간에 끝이 나니까 끝나면 정신을 안 차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저 자식은 보면은 저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엄석대고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책 하나 읽고 그 주인공을 또 이때가 대통령을 욕을 하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한마디 했더니 그 체육부장이라고 해서 우리 또 홍준표 선수 홍준표하고 저 이준석이하고 말싸움하면 누가 이깁니까? 홍준표 이기지. 참 못난 놈. 저 부모님이 자식을 잘 못 길렀는 것 같아요. 하버드 유학을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애들이 해외 유학 가고 애들이 제대로 돼서 오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한 90%는 망가집니다. 해외 유학 가려면은 도피성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와서 그 분야에서 내가 1인자가 되겠다. 그 1인자가 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먼저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도 제대로 안 된 자들이 다 해외 유학 가고 애들이 영이 망가졌어요. 이준석의 영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망가졌다. 정치도 잘못 배웠다. 유승민이 같은 인간한테 정치를 배우니까 신의가 있습니까? 유승민의 정치 삶도 끝났지 않습니까? 준석이의 정치 삶도 끝나는 것 같아요. 유승민도 빨리 저 정치 그만두고 저 공부를 더 하든지 떠나야 됩니다. 한심한 인간들이 정치판에 있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아픔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나겠지만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애국 어머니께서 밤을 지새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김미경님, 요즘 열심히 또 수변을 활동하고 있는 신바님, 자유님, 기타 등등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아침 일찍 또 뿔난 엄마, 또 사무총장 근무를 또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근무를 써야 될지 질문도 의문도 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한미동맹 그리고 저 공산당 붉은 옷을 입은 저들 늘 견제하고 저들 행동을 제약하고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토요일도 이거 보니까 반제 동맹, 완전 그게 공산당 반제국주의 동맹이라고 하는 놈들이 이거 또 앉아갖고 민중민주당이 한지 20명 모여갖고 여기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인지 무책임한 나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들이 여기서 집회를 해도 자유야, 자유. 자유는 자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의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